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 외식업의 미래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다품종 소량 생산, 이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식업 쪽에도 이런 기조가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명의 사업가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풀을 알게 되시고 또 창풀이 생각하는 철학에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넘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진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협력 관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선의로 창풀에서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창풀에 오면은 어떤 식으로든 좀 플러스가 되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창풀의 노력, 그러니까 저와 저희 팀원들의 노력이 온전히 발휘되려면 그 회사의 비전도 중요하고 그 대표님의 철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이 시대에 맞는 아이템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부분이 그 아이템이 이 시대에 맞는 아이템인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1년 전쯤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디지털 라이엄이라는 사업을 저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 기계로 창풀과 함께 디지털 프린트 매장 가맹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사업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옷에 색을 입히고 로고를 입히는 라이엄은 대표적인 소품종 대량 생산 상품들이죠. MOQ라고 해가지고 기본 수량 같은 게 있잖아요.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량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상품들이었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옷을 만들고 싶어도 최소 수량 때문에 못하고 그냥 기성품을 쓰게 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져온 그 사업가는 과거에 한 10여 년 이상 됐던 것 같은데, 잉크가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브랜드로 전국에 한 2,000개 정도 매장을 오픈을 시켰던 그분입니다. 하지만 그때 어쨌든 10여 년 전에 잉크가이 시대가 끝났고 세월이 지나고 예전 방식의 프린트 시장이 아니라 디지털 프린트 기계를 새롭게 이렇게 들여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최소 주문 수량이 없는 정교한 프린트가 되는 의류 신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의류 프린트 시장을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열게 된 거예요.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기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되는 시기를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도 사실상 생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생산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만큼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바뀐 방식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 아이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2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핵심은 포드주의라고 불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퀴 달았다가 뭐 핸들 달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만들던 그런 수제 느낌에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그 공정 사이사이에 사람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누구는 나사만 조이고 누구는 핸들만 달고 누구는 타이어만 달고 기계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나면 자동차가 뚝딱 만들어진 거죠. 똑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졌고요. 그래서 자동차 가격은 떨어졌고 사람들이 그 다 값싼 똑같이 생긴 자동차를 타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당시에 포드 자동차 모델이 T3인가 그랬는데 누구나 그걸 다 탔죠. 20년 전만 해도 중산층이다 싶으면은 다 소나타를 탔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도날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맥도날드 예전에는 수제 버거라고 해서 한 사람이 다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이게 오래 걸렸는데, 한 명은 뭐 햄버거만 굽고 한 명은 패티만 굽고 한 명은 프렌치 후라이만 튀기고 이러다 보니까 패스트푸드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포드주의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모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다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커다란 집단의 소비라고 해석을 하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대중소비라고 부릅니다. 대량으로 찍어낸 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를 대중소비라고 한다면 한정된 컨텐츠를 대량으로 정해진 채널로 문화를 소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부르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냥 다 똑같이 듣는 음악을 대중음악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때만 해도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저 사람이 쓰니까 그냥 나도 쓰자,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간다, 그냥 그렇게 했던 시대입니다. 외식업으로는
시대에서는 대중 음식점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그 시대고요. 각자만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는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똑같은 걸 대량으로 찍어내게 되는 전문점 프랜차이즈 시대가 열린 거죠. 압구정이나 강남만 가도 대중 전문점 간판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이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유행한다 싶으면 그냥 500호점, 1000호점 나가는 게 보통이고, 소비자들은 저 사람이 소비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너도 나도 그곳에 가서 소비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프랜차이즈 공화국이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유행을 선도한다고 하는 그런 강남, 압구정, 청담동, 한남동 뭐 이런 데 가면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간다? 이게 지금 됩니까? 예전엔 저 사람이 저 간판 달았으니까 들어가니까 나도 그 간판 보면 들어간다, 이거였지만 요즘은 그 앞에서도 검색을 합니다.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팔로우하는 언니가 간 곳인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가거든요. 간판 보고 안 들어갑니다.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디지털 석유들을 생산해내는 그 IT 기업들은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습관이나 성향, 선호도를 수도 없는 경우의 수를 분석해서 그 사람만을 위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사람만을 위한 상품을 만듭니다. 하다못해 선호하는 방송들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으로, 유튜브 같은 방송은 내가 컨텐츠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생산해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MBC에서 하는 드라마를 똑같이 보지 않아요. 4명이 앉아서 정말 다른 방송들을 각자 소비를 합니다. 각자 방송을 틀어서 보는 거예요. 대중문화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각자만의 소중 문화를 즐기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소품종 대량 소비에서 다품종 소량 소비로 넘어가게 된 거죠. 사람들은 예전처럼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가던 곳을 가지 않고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가는 곳만 골라가고요. 대중적이지 않은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서요, 귀엽고 좋은 상권이 아니더라도 시골 구석까지도 찾아가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브웨이를 가면은 그냥 샌드위치가 아니라 나만의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연일 대박을 치죠. 요즘 치킨 프랜차이즈들 치킨만 파는 곳 많지 않죠. 무조건 떡볶이랑 피자 정도는 다 같이 골라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카페에 가서도 남들 다 먹는 케이크만 먹는 게 아니라 주먹밥에 파스타에 볶음밥까지도 팝니다. 예전엔 잡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나만의 스타일대로 소비를 하게 되는 DIY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선택의 폭이 높은 곳이 오히려 인기를 끄는 그런 세상이 왔고요. 그 식당 사장만의 개성으로 대접하는 개인 식당들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가 되어갑니다.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면 전문점 이게 아니라 그 셰프가 라면도 만들고 파스타도 만들고 볶음밥도 만들고 돈가스도 만들어, 그 문화가 된 거죠. 예전에는 이걸 잡탕이라고 불렀잖아요. 전문적이지 않아서 전문성이 없다 이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디지털 프린트 가맹 사업을 원하는 그 사업가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은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에 맞는 자기들만을 상징하는 의상과 신발들을 원하는 소중 문화, 사람들의 각 니즈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뭐 컨버스와 협업을 하셔서 대박을 쳤고요. 이번에는 나이키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중문화라고 하는 그런 전문점과 프랜차이즈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각자의 니즈, 타겟을 세분화하고요. 그 세분화한 타겟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맛과 그런 심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전략이어야만 앞으로 외식업 창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이 하는 창업 따라하는 그런 시대,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창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대중들, 고객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더라도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염두에 두고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풀 카페에 오시면은 자기 개인만의 그런 매장들을 오픈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꼭 창풀 카페에 오셔서 많은 부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